사실 몸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억들, 뭐 역사들, 그리고 하다못해 오늘 먹었던 사과 한 조각조차도. 근데 몸짓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툴이지 않을까, 그런 도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보는 역사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몸의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분들과의 작업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훈련된 어떤 몸을 가지고 무대에 서는데 그분들은 삶에 의해서 어떻게 단련된 그 몸을 가지고 무대에 쓴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또 무대에 서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량을 보이고 무엇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곳인데 그분들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무대라는 곳이.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다시 내가 무대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 생각도 해보게 됐고 그분들 몸에 이렇게 화석처럼 있는 어떤 그런 역사들, 그런 생각들, 기억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I'm Not on the Blacklist 그 작업은 근데 정말로 신기했던 게 저는 검열이라는 주제를 그 전부터 다루고 있었었거든요. 그 암스테르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가지고 갔던 주제였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희 학교 스튜디오 모든 스튜디오가 이제 모션 센서 라이트 등으로 되어 있는 학교였었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너무나 제가 그 리포트를 쓰고 있는데 이 조명등이 딱 꺼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움직임이 작으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 상태에서 계속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쓰면서 저쪽에 있는 차 한 잔 하나 마셔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다가 게임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저 스스로. Maybe less emotion. 저기까지 라이트가 온이 되지 않으면서 제가 저 물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살금살금 몸을 구부려 가면서 저쪽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 그 컵까지 가고 나서 물을 따는 순간 불이 켜지더라고요. Is it about us? 정말로 굉장히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방향으로 몸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그 사실 검열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크고. 근데 저는 좀 약간 다르게 봐요. 우리가 검열이라는 것을 정말로 거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 검열이라는 것을 거부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협력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검열이라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좀 더 프랙티컬한 질문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단순히 거부하기보다 Okay, it is there. Then how can we live?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나만의 전략, 당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순간적인 것들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순간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순간적으로 내 눈에 포착되는 어떤 이슈들 이런 걸로 시작이 되어서 작업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때 즉흥 작업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혹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툴은 조명과 움직임이었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미스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 작업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더 깊게 들어가고 싶지만 플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할 것인가. 잘 짜여진 것에서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남겨둬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그 공간들이 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의 포인트이자 또 영감의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게임과 플레이가 굉장히 다른 의미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게임은 룰이 굉장히 명확히 있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히 있고 근데 플레이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크리에이티브 띵킹,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도구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룰이라는 걸 그 게임이라는 걸 봤을 때 게임은 어찌 보면 사회라는 그 환경과 굉장히
비슷하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룰이 있고 지켜야 되는 거, 그걸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있고, 그것이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맞고는 다른지 문제이겠지만, 근데 하지만 플레이라는 것이 이 게임이라는 어떤 사회라는 곳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다른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안무가는 누구이고 무용수는 누구이고 라고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가운데서 작업하는 가운데 퍼포머의 위치로서 작업할 수 있는, 뭐 지시를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 안무가라면, 무대 안에서는 무용수가 안무가이자 퍼포머이자 그 무대의 주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분명히 사회 안에서는 안무가와 그 무용수 간의 그런 어떤 하이라키적인 관계가 있고, 당연히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무대에서 봤을 때는 그 위치는 우리가 정말 동등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용수로 작업할 때 굉장히 안무가한테 뭔가를 많이 배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무대화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고, 때문에 저와는 굉장히 안무적인 랭귀지가 다른 안무가랑 일하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같이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상대방이 바라보는 이 작업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내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더 넓은 이해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더 많은 분야들과 작업할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사실. 줌으로 하면서 저희가 좀 그런 질문들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부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함께 만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움직여야 될 몸이 보이는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또 누가 움직이는 걸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스크린에 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굉장히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움직이는 사람에겐 이건 정말로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움직일 것인가, 보이는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움직이는 몸을 보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들리는 움직임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음원을 만들어서 그 음원에 맞춰서 학생들이 움직이게 된다든지, 그러면 최소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한다라기보다 자기가 생각한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한 번은 공유 문서 통해서 우리가 이 스크린 안에 있지만 우리가 또 다른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공유 문서를 통해서 학생들과 이제 생각들을 나누고 영상들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규제가 풀렸을 때는 공간 안에 와서 그 우리가 만들었던 그 공유 문서에서 움직임을 찾아내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만날 수 있었고 만날 수 없었고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혼란스러웠었고, 아마 학생들은 저보다 더 혼란스러웠겠죠. 그랬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그 아카이브들이 막 모였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의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Movement in Between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수업했던 그런 영상들 혹은 사진들 이런 게 나오고, 학생들의 움직임을, 여기 QR코드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찍어서 보면 학생들의 움직임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네. 먼저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테크닉에 기본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술은 정말 정치적이고 정말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이 예술의 잘못된 흐름 중에 하나가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진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술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의 위치들이 훨씬 더 명확해지고, 예술을 통해서 많은 엑스퍼티들이 가능성을 찾고 있고, 특히 몸을 통해서 사회를 보려고 하고 몸을 통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테크닉을 많이 잘 만들어내서 아름다운 프로덕트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예술 교육을 위한 그 커리큘럼은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좀 더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학교가 가지고 있는 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익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나 좋은 선생님들이지만 학생들이 더 유익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생각들을 담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술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부분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포용할 수 있고 또 더 창조적인 생각들을 발전되고 확장될 수 있는 장소로 이곳이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